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인도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사람이 섬의 표류에 살아남는 이야기로만 알려져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때 무엇으로 삶을 버티고 무엇으로 다시 자신을 세우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쓰였지만 지금 읽어도 여전히 묘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하루하루. 그 속에서 한 인간이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작은 질서를 만들고 작은 희망을 붙잡고 마침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늘은 그 길고도 고요한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영국 요크에서 태어난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높지도 지나치게 낮지도 않은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모험을 좇아 바다로 나가는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위험과 후회를 불러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로빈슨 크루소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던 낯선 나라들, 자신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세상. 집안에서의 평온한 삶은 그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안정 대신 모험을 원했고 충고 대신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몰래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첫 항해는 낭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친 폭풍이 몰아쳤고 배는 무서운 파도에 휘청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건 아닐까?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자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약 이번에 살아 돌아간다면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고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닿자 그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고통이 지나가면 그 순간의 공포까지 함께 잊어버리곤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도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음이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다시 바다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는 또다시 항해를 떠났고 그 뒤로 여러 바다를 오가며 점점 더 익숙하게 모험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항해에서는 해적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를 빼앗긴 그는 멀고 낯선 땅에서 남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에게 그것은 단지 불운한 사건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고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던 끝에 도움을 받아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브라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비교적 안정된 삶을 얻게 됩니다. 농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앞날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지점이 그의 인생이 평온해질 수 있었던 갈림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기서 멈췄다면 더는 큰 위험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재산을 모으고 조용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의 마음속에는 늘 더 멀리 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 더 큰 기회, 더 넓은 세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배에 오릅니다. 이번 항해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리라고는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 거센 폭풍을 만납니다. 바다는 미친 듯 뒤집혔고 배는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렸습니다.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자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침내 배는 부서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바다에 휩쓸렸고 죽음은 너무도 빠르게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습니다. 파도에 떠밀리고 또 떠밀려 간신히 어떤 해안에 몸을 던졌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그는 곧 더 큰 현실과 마주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도 선원도 구조대도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섬이 펼쳐져 있었고 그 섬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두려움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짐승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다시 바다가 덮쳐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내일 아침이 와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멀리 바다 쪽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배의 일부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찾은 작은 기회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헤엄쳐 배까지 가서 쓸만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옵니다. 총과 화약, 도끼와 망치, 칼과 밧줄, 옷과 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여러 생활 도구들. 그는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차례 배를 오가며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가져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움직였고 절망하면서도 계산했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손에 잡히는 일부터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에서 살기 위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와 너무 가깝지 않으면서도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곳. 비가 와도 견딜 수 있고 짐승이나 적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곳. 그는 마침내 한 언덕 가까이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처음에는 임시 천막 같은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곳은 점점 하나의 집이 되어갑니다. 울타리를 세우고 안쪽에는 물건을 보관할 곳을 만들고 잠잘 곳과 쉴 곳을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그에게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정했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고 도구를 정리하고 주변 지형을 살피고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 또 나무에 날짜를 새겨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사람에게 시간은 쉽게 흐려집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지난달 같아지기 쉽습니다. 그는 그 흐려짐에 저항하듯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시간의 질서를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의 섬은 그에게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고 언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같은 곳에서 오래 살아가면 그 두려움의 지형까지도 익히게 됩니다. 그는 섬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과일이 열렸는지, 어느 쪽에 들짐승이 있는지, 그곳이 경작하기 좋은지.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섬과 친해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땅에 떨어진 곡식 나달 몇 개가 싹이 트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큰 가능성인지 깨닫습니다. 만약 곡식을 길러낼 수 있다면 매번 사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땅을 일구고 조심스럽게 씨를 뿌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씨를 알지 못해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확이 너무 적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살폈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마침내 곡식을 길러내고 그것을 저장하고 나중에는 빵 비슷한 음식까지 만들어 먹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한 사람이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먹을 것을 길러내고 자기 손으로 생활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염소를 잡아먹기만 하지 않고 살려두어 길들이는 법도 익혔습니다. 조금씩 가축처럼 관리하게 되자 고기뿐 아니라 우유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구가 부족하면 직접 만들었고 그릇이 필요하면 흙을 빚어보았습니다. 옷이 해지면 고쳐 입었고 비가 오면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루하루는 느리고 고단했지만 그 느린 시간 속에서 그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로빈슨 크루소는 늘 바깥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섬에서의 그는 눈앞에 작은 일 하나를 완성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인내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그의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아주 오래, 아주 깊게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고 사람 얼굴 하나만 볼 수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어진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병이 들어 몸이 약해졌을 때는 그 외로움이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알아줄 사람 하나 없구나. 나를 묻어줄 사람도 없구나. 그 생각은 그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늘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만 원했을까? 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담을 넘어섭니다. 무인도는 단지 그를 가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정면으로 돌아보게 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문명 속에서는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서는 피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깥도 고요했고 안쪽도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욕망과 실수와 두려움을 끝내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그 섬에서 살아가는 법을 거의 완전히 익힌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매 순간 공포에 떨며 무너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섬은 여전히 외롭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그의 손길이 닿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랜 세월 가까스로 쌓아올린 평온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해변을 걷던 그는 모래 위에 선명하게 찍힌 사람 발자국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그 발자국은 그가 상상했던 어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혼자 지낸 그는 이제 다른 인간의 존재를 오히려 위협으로 느끼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발자국일까? 한 사람일까? 여러 사람일까? 이 섬에 자주 오는 자들일까?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다시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밤마다 소리에 예민해지고 낮에도 주변을 경계하게 됩니다. 거처를 더 숨기고 울타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러다 그는 섬의 다른 쪽에서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불을 피운 자리, 흩어진 뼈, 사람들이 다녀간 분명한 자취. 그는 마침내 이 섬에 가까운 곳의 원주민들이 가끔 배를 타고 와 포로를 죽이는 의식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장면은 그를 다시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와 혐오를 느끼며 당장 그들을 공격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망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들의 삶과 풍습을 내 기준만으로 판단해도 되는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이유로 저들을 죽여도 되는가? 이 고민은 중요합니다. 그는 한동안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날 상황이 급격히 바뀝니다. 원주민들이 데려온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뒤에서는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대로 두면 그는 곧 잡혀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순간 결심합니다. 그는 총을 들고 나가 쫓아오던 자들을 물리치고 도망치던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섬 생활에 처음으로 또 다른 인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로빈슨 크루소에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말하지 않아도 되었고 혼자 먹지 않아도 되었으며 혼자 생각만 하다가 잠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프라이데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생활 방식을 알려주고 총 쓰는 법과 여러 도구를 다루는 법도 가르칩니다. 프라이데이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무척 영리했습니다. 또한 충성스럽고 용감했습니다.
둘은 함께 사냥을 다니고 섬을 둘러보고 위험에 대비하고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빈슨 크루소는 다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끝없는 어둠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원주민들이 섬에 오고 이번에는 프라이데이 아버지와 다른 유럽인 포로까지 얽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함께 힘을 합쳐 그들을 구해냅니다. 이제 섬에는 처음에 완전한 고독 대신 작은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섬 근처에 영국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구조의 희망처럼 보였지만 곧 상황이 단순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배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선장과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섬에 버려질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선장 쪽에 서기로 합니다. 그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섬에서 숨어 움직이는 법, 지형을 이용하는 법, 적은 인원으로도 상황을 뒤집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이제 그 경험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프라이데이와 함께 반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선장을 도와 배를 되찾을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에 그는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다릴 줄 알았고 살필 줄 알았고 가능한 가장 적은 위험으로 결과를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계획은 성공합니다. 반란자들은 제압되고 선장은 배를 되찾게 됩니다. 그 대가로 로빈슨 크루소에게 마침내 섬을 떠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는 그 섬에서 무려 28해가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라고 할 만한 시간입니다. 처음 섬에 떠밀려 왔을 때의 그는 젊고 무모했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섬을 떠나는 그는 고독과 두려움, 노동과 생존, 후회와 성찰의 시간을 모두 지나온 사람입니다. 배에 오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만 있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섬은 그를 가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그를 다시 만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전 그대로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가족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그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고 그가 떠나 있던 시간 동안 삶은 계속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귀환의 기쁨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상실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됩니다. 브라질에 남겨두었던 농장이 오랜 세월 동안 큰 재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단순한 성공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위험을 모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이제 그는 삶의 무게를 압니다. 예전에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지만 이제 그는 인내와 절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전에는 혼자일 수 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고독 속에서도 삶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표면적으로는 무인도 생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이 작품은 생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루를 버티는지, 어떻게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는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작은 세계를 다시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파멸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물론 고독은 아픕니다. 견디기 어렵고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독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에게 무인도는 처벌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그를 바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섬에서 집을 만들고 밭을 일구고 불안을 견디고 신을 찾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단순히 섬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진짜 결말은 섬에 도착했을 때의 그 사람과 섬을 떠날 때의 그 사람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삶에서 각자의 무인도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당장 출구도 보이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은 너무 길고 외로워서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도 사람은 조금씩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일, 작은 질서를 만드는 일, 손에 잡히는 한 가지를 해내는 일. 그런 것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그 견딘 시간이 단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만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독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끝내 삶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한 사람. 로빈슨 크루소의 긴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밤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